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지금 마스크 착용에 대한 효능과 의료진의 권고에 대해 일반인이 혼돈합니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착용은 날씨에 맞는 옷차림과 비교됩니다. 미 서부 지역과 캐나다 폭염에 따른 사망자는 날마다 늘어납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콘도 붕괴 현지인 마이애미에 도착해 구조대원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중요한 임무에 따라 희생자 가족들과 몇 시간 동안 만날 일정이 잡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 재정 책임자가 기소됐고 오늘 세금 관련으로 인정신문을 받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배트맨과 라빈으로 비유되고 이번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읽혀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방송 시스팬이 전문가에게 조사한 결과 최악의 대통령 그룹에 속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도덕감 분야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애리조나주의 투표 제한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은 비영리 재단이 정치기부자의 신원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케이스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연방하원위원회 구성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단 2명뿐입니다. 공화당 하원 서열 1위인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는 공화당 정치인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에 협조하면 당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연소 최고령 국방장관을 지낸 도널드 럼스펠드 전 장관이 88세로 숨졌습니다. 신원조회를 사람의 눈동자로 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 언론 매체에 따라서 현 대통령이 마이애미 콘도 붕괴 현장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지에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탑뉴스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 케이블 뉴스의 대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 사업적인 미래에 관해서 탑뉴스로 보도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조금 뒤로 하고 마스크 착용의 어떠한 좀 일단의 정리라고 할까요? 그 부분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도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도요. 그리고 미국의 질병통제국장은 어제 조금 더 입장이 바뀌어서요. 그 레이첼 왈렌스키 질병통제국장은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안 써도 된다. 그러나 주변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런 지역에서는 또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이 같은 발표를 할 때도요. 지금 질병통제국장 주변에 쭉 서 있는 의료진들을 보면은
마스크를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강하고 퍼지는 그 확산률이 높다 하더라도 안 써도 된다 하는 것을 권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 도착을 해서 제일 처음에 이 구조대원이죠. 콘도 붕괴 현장에 그런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과도 아주 가까이서 있었는데 한 10명 넘어 보였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또 구조대원도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바이러스 전문가나 아니면 병리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아주 길게 굉장히 자세히 전했는데 여러분들께 라디오기 때문에 신문이 아니잖아요. 읽는 게 아니라서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델타 바이러스요. 입원할 확률 같은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알파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델타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시작된 건데 알파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더더욱이 많이 아플 확률이나 입원할 확률이 굉장히 작고요. 그런데 델타 바이러스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호주에서 조사를 했더니 카메라로 쫙 보여줬어요. 처음에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중국에서 식당에서 식사하던 사람 그리고 마켓에서 이게 어떻게 다음 칸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와 똑같은데 호주에서 두 사람이 쇼핑몰에서 스쳤습니다. 스쳤는데 이제 서로의 숨을 약간 2초입니다. 2초 들이마실 기회가 있었고 두 사람 전부 본인이 바이러스에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확진이 된 사람이에요. 2초 스쳤을 뿐인데도 이 두 번째 사람도 감염이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보통 2초 스쳐가는 것이라면 감염되지 않는 게 보통인데 델타 바이러스는 그 정도로 확산률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러스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이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그런데 예일대학교의 병리학자로 뭐 이 방면에 가장 그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레그 곤살브스라는 박사는 만약에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그 백신 접종 2번 다 받으셨다면 델타에서부터 델타 바이러스로 여러분들은 보호될 겁니다. 저도 이 박사의 얘기예요. 파이저의 그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마스크 없이 다니셔도 오케이. 그러나 그로서리 마켓에 갈 때는 저는 낍니다. 이 백신 접종을 받으신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때까지 끼는데 만약에 친구도 나도 백신 접종을 받은 것을 서로 안다. 이때는 저는 안 낍니다. 이 병리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파이저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93% 이게 막아진답니다. 그리고 델타는 그것보다 조금 강하니까 88% 막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더나는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처럼 정확한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모더나와 이 파이저, 바이오엔텍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금 조사 중이지만 존슨앤존슨은 이 파이저나 아니면 그 모더나보다 조금 그 커버되는 비율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66% 정도는 막을 것이다. 델타 바이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그 존슨앤존슨과 같은 계열이고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모더나가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도 비슷하게 델타 60% 막고 알파 변이 바이러스 66% 막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현재로서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그 위험 요소는 있죠. 물론 이제 한 번 백신 접종을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신다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한다던가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75%나 줄어든다는 얘기고, 2번 백신 접종을 받으실 분들은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는 그런 확률은 94%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데 백신이 100% 방어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0% 방어 능력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신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 또 여러분들께서 겁내지 마세요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 미국에서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망할 확률은 0.003%입니다. 수치상으로 쭉 비교를 해보면 0.003%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12살 이상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63%, 70%를 집단 면역이 된 것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2번 다 받은 사람은 54%, 시애틀, 샌프란시스코는 75% 이상, 로스앤젤레스도 지역에 따라서 70%가 대체적으로 넘죠. 2번 다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북동부와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미국 서부 지역, 이런 지역이 백신 접종률이 평균 60% 이상이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남부 공화당주 미시시피, 루이지아나, 알라바마, 알칸소 이런 지역은 50%도 안 돼요.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탈 때 마스크를 꼭 써야지 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실내에서는 마스크 쓸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당도요, 권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자리, 뒷자리, 앞자리와 4피트 미만의 거리를 두고 있다 하면은 마스크를 쓰시는 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마스크 쓰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내가 어디를 가느냐, 또한 나의 건강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의 이 기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현재의 백신 바이러스를 접종받은 사람이 마스크 쓰는 것은 날씨가 아주 더울 때 어떤 옷을 입느냐, 피부가 타는 것도 막고 또 건강도 막고 피부암도 막고 하기 위해서, 추울 때 어떻게 그 옷을 입느냐, 그 옷을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입지 않는다 해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또 그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살도 뭐 피부도 보호할 수 있고 뭐 감기에 걸리지 않고 그 정도는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버지니아 텍 환경 엔지니어링 학과의 린지 마라는 교수가 바이러스 전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랍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계신 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조건이죠. 해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는 마시라. 그러나 항상 가방이나 자동차에 깨끗한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웬만하면 보험 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게 아무 일이 없더라도 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이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에서 갑자기 막 많이 늘어난다던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위험은 폭염입니다. 폭염이 산불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대피하게 하고,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리튼 시라는 곳을 지금 사흘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밴쿠버에서 동쪽으로 뭐 195마일 떨어졌다고 하는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 지역에서 지난 닷새 동안 486명이 사망했습니다. 금요일 이후에. 보통 이 닷새 동안에 사람들이 사망률이 165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몇 배가 높은 거예요? 지금 3배 정도 높은 건가요? 그리고 리튼이라는 이 인구가 300명도 안 되는 바로 그 마을은
전체가 막 불길이 여기서 불나고 저기서 불나고 저기서 불나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사람과 이제 뭐 오레곤, 포틀랜드, 워싱턴 이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주 왕래하잖아요. 물건 사느라고. 그런데 오레곤도 폭염으로 이번에 60명이 사망을 했고 오레곤의 45개 큰 카운티가 이상 고온이나 또 사람들이 느끼는데 그 온도 그 자체도 있고 체감 기온이 있잖아요. 이상 체감 기온, 고온 이 상태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오레곤 그 지역에서 폭염으로 60명이 지금 숨졌는데 다른 해 같으면 연이해 같으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몇 년 동안 12명밖에 사망자가 안 나오는 곳입니다. 병원 방문자는 지금 굉장히 많고요. 지금 우리 건강과 가장 밀접한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와 함께 갔는데 1,400톤을 콘도가 붕괴된 곳에서 뭐 주로 이제 시멘트가 되겠고요. 그 잔해를 1,400톤을 걷어냈고 지금은 일단 구조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있는 그 빌딩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그 구조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덮칠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항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는 거죠. 제일 전쟁, 무기와 관련된 폭력과 관련된 것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라면 또 이 민간으로서 사람들이 아프고 슬플 때 그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위안과 위로를 주는 comfort in chief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인데 3개월 전에 조지아주에 갔었잖아요. 한인도 대통령을 만났죠. 스파 총격 사건 때. 그때 이후에 지금 현장에 가서 현장에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현지에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작업이나 여러 가지 대통령이 가면 경호 문제도 있고 좀 어수선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호텔에서 만나는군요.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호텔에서 레지스 호텔에서 희생자 또 지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몇 시간 동안이나 아마 대통령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지금 가고 있고요. 현재 사망자가 어제보다 몇 명 더 신원이 확인돼서 18명, 행방불명 145명입니다. 지금 구조 작업은요. 세월호 때도 어떤 일정 지역 그 바다에 가라앉고 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파켓이라고 했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작업이고 여기는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똑같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는데도 뭔가 이렇게 그 파켓이 있는데 그 파켓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크레인을 동원을 해서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미국의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자연재해이기도 하고 인재이기도 한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앞에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야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오늘 잠시 뒤에는 오늘의 사실 가장 공통적인 탑뉴스, 의회의 분위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늘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그 전 대통령 측근에서는 오늘 이제 자신의 측근이 기소되고 인정신문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 그 사업체의 재정 담당을 뭐 한 50년 이상 했었던 사람이요. 아버지 시대 때부터 했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그 페이스 칼리지에서 북키퍼 이런 트레이닝을 받고 아버지 때부터 일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같은 일을 했으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부터인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의 사업체 무슨 스케이트장 이런 것 갖고 있었죠. 거기서 매니저도 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의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것 열리면 오늘 이제 인정신문을 받는 CFO입니다. 재정 담당 그 CFO의 아들이 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DJ도 하고 뭐 어떤 다른 사업체의 매니저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알렌 와이스버그. 거의 반세기를 풀타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를 관리를 했는데 맨하탄 검사는 3년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좀 제대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트럼프 그 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연봉이 뭐 80만 불이 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할 일이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만 달러. 아마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뭐 97만 7천 얼마 뭐 이렇게 받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베네핏도 있었습니다. 왜 그 비싼 트럼프 타워에서 공짜로 살았는가 오랜 동안.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기도 해요. 자신의 그 빌딩에 맨하탄 그 비싼 콘도에 지난번에 폴 매나포트라는 선거 본부장이었었던 사람도 거기에 살았었고 하는 왜 그랬고 뭐 자동차 멀세디스 벤츠라든가 이 사람에게 주고 리스했겠죠. 그리고 또 사우스 플로리다 비치에 트럼프 전 대통령 리조트 가까운 곳에도 집을 사고 또 개인 비행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비행기로 뉴욕과 플로리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오늘 인정신문을 받는 이 재정 담당관의 적어도 손주 가운데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학교 뭐 이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그 비싼 학교의 그 학비를 왜 트럼프 사업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는가 그런 것 베네핏을 많이 받으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인가 탈세인가 보험 사기인가 이런 것을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트럼프 패밀리가 아닌 사람이 지금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압박이 될 것이다 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징 자체는 이 사람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 기소된 사람의 엑스와이프가 이번에 수사에 협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수사 때는 항상 최측근에서 결정적인 것들이 나가는 겁니다. 정보가. 그 엑스와이프가 배트맨과 라빈이다. 그러면 친구는 아닌데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는 아닌데 어떤 도우미와 같은 역할 아니면 공모자와 같은 이게 바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 코헨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년 변호사와 비슷한 역할. 그러나 이 사람은 뭐 70년대, 80년대부터 같이 쭉 일을 했으니까 더 끈적끈적한 관계. 그리고 성격 자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 해서 어떤 좋은 뉴스가 있으면 막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이래요 하고 이제 친구도 많지 않고 늘 뉴욕에 있는 그 델리 샵에 몇몇 사람들과 같이 가서 점심을 수십 년을 먹는데 그러다가도 이 그룹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문을 닫고 소리를 쳐도 저 바깥까지 들릴 그럴 정도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maybe 만약에 잘못에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오면 그거 다 제가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마이크 코헨에게도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한데 마이크 코헨 전 변호사는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그 CFO가 절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질 않았습니다. 알렌 와인스버그 지금 인정신문 받는 사람이요. 앞으로는 뭐
알 수 없는 그런 그 케이스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비즈니스를 할 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건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는 사실은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을 본인도 알고 다만 이름을 더 높여서 사업에 이득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석을 했었고 재선에 나갈 때는 지금 재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이 오리라는 것, 사업을 하면서 아주 어두운 그림자였었던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본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면책 특권을 받는 대통령이 또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재선에 실패를 했고 이제 그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기소돼서 인정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은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케이스는 이제 재판이 되고 하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대통령이 돼서 본인에 대한 기소를 피해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요.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멀고 힘들고 강하고 복잡하고 사람 진을 빼는 재판이 될 겁니다. 그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재선 선거 캠페인을 한다고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예측을 할 수는 있으나 모르는 일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의 사업은 이 일로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다 하는 그리고 그곳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떠한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나가는데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없다. 이건 분명하죠. 그 점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스펜이 의회에서 모든 것을 이제 생중계하고 또 뉴스도 합니다. 시스펜도 하는 시스펜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142명의 미국 역사가와 또 그 대통령 전문가들에게 이거 좀 판단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도부터 했던가요? 해서 2000년 이후에 백악관 주인이 바뀔 때마다 어떤 땐 4년, 어떤 땐 8년 재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해서 했더니 지난 20년 동안 이제 미국의 추세도 보여주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역사가와 그 대통령 전문가들도 공정한 정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의로운 것. 한국에 이제 그 문재인 그 대통령 또 문재인 정권이 많이 얘기했었던 것. 그게 미국에서도 추세였던 겁니다. 공정함, 그 모든 사람에게 공정함, 모든 사람에게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훌륭하지 않은 대통령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뭐 율리시스 그랜트라든가 켈빈 클리지 같은 사람이 예전에는 조금 별로였는데 올라가고 그에 비해서 우드로 윌슨과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몬로, 리처드 닉슨은 내려갔죠. 특정 그룹에는 좋은 점이 있었으나 모두를 위한 정의로움에서는 점수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링컨이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사 처음 시작했던 2000년부터 지금까지 탑이고 조지 워싱턴,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 티오도어 루즈벨트 뭐 계속 탑 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뷰캐넌 같은 사람은 바닥인 거죠. 뭐 누구에게는 인기가 있으나 분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끝에서 4번째인가 그래요. 최하위예요. 41번째예요. 그래서 프랭클린 피어스 지금 46대지만 45명 대통령을 하면은 41번째인 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프랭클린 그 피어스와 앤드류 존슨 역시 뭐 탄핵될 뻔했었던 사람이죠.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 그리고 제임스 뷰캐넌 뭐 이런 사람들이 라스트에 올라 있는데 10가지 여러 가지 그 리더십 조건으로 쭉 그 분석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 능력에서 최하점, 윤리성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늘 똑같지가 않아요.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탑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탑 10, 네, 지난번에 조금 뒤에 있다가 탑 12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탑 10에 왔는데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로움, 공정성 같은 것에서 이 오바마가 조금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비교되는 이런 점들도 있었고 하는 것이고, 로너드 레이건이 넘버 9, 빌 클린턴 19, 오바마 10, 아버지 부시가 21, 아들 부시가 29, 리처드 닉슨이 31번째, 에브라함 링컨은 계속 1등, 린든 B 존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오늘은 경제 뉴스보다는 아주 중요한 연방 그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고 의회에서도 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구조 작업이 중단됐는데 시작이 된 건 아니고 여전히 지금 콘도 붕괴 그 구조 작업은 중단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계속 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되는데 그다지 길게 전해드릴 필요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원에서 어제 찬성 222, 반대 190으로 의사당 그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9.11 사태를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공화당은 딱 2명만이 조사해야지 된다 하는 안에 찬성했습니다. 한 명은 짐작하실 것 같아요. 리즈 체니, 공화당 서열 3위까지 뺏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기억하시던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 킨징어라고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젊은 역시 공화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는 의원입니다. 진실 찾기를 해야지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케빈 맥카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약간 온건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는 초선 의원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됐어요. 지난번에 한번 시도했었을 때는 이제 상원에서 거부를 해서 상하원 합동조사는 좀 힘들 것 같고 하원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들을 뭐 공화당에서 4명, 민주당에서 몇 명이죠? 8명 멤버 이렇게 해서 소환권까지 다 갖고 나와 증인 출석해 하면 의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할 때는 그거 가짜 증언하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바로 이 조사위원회에 공화당인 리즈 체니 의원도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왜 협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뭐 명분은 있잖아요. 그러면서 협조를 하면은 공화당 소위원회 자격까지 뭐 박탈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명분이라는 게 내년에 이제 하원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아무래도 조사라면 공화당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상원의원, 하원의원 가운데서도 당일날 뭐 시위대와 악수하고 손 흔들고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시위였냐, 무슨 폭동이었는가, 관광객들이었는데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이게 조사가 되면은 공화당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조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보루가 국민에 의해서 공격당했는데 조사를 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근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인 그 하원 의장의 얘기고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보다도 어찌 보면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오늘 2가지 판결입니다. 이 2가지 판결은 전부 지금까지 계속 공화당이 원했었던 유권자들도 6대3 보수 대 진보 그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처음은 애리조나에서 투표 제한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나온 거기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졌다. 그리고 그 뒤로 애리조나에서도 개표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졌고 지금도 뭐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돈 들여가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바이든이 아니야 하는 게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뭔가 그 소수 인종들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전부 애리조나 주민은 아니니까 세세히 그 법을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다른 주에서나 비슷한 소수 인종들이 투표하기 힘든 법, 그리고 특히 애리조나 주에서는 제3자가 그 서명을 받아서 투표 용지를 받아가서 어디에 제출하는 이런 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많이 하죠. 이것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은, 뭐 거의 못하게 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이 이 연방 대법원에서 인종차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애리조나뿐만이 아니라 투표 제한법이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제3자, 특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서명을 해서 제3자에게 주면은 그 제3자 걷어가는 사람이 걷어갈 수 있게 하는가 하면은 애리조나는 원주민이 많잖아요. 그 원주민들은 투표장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먼고, 그리고 우편 배달도 제대로 안 돼요. 어디 뭐 산골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살고 있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서 누군가가 걷어가도록 뭐 본인이 투표한 사람이 사인하고 하는데 이걸 그 힘들게 하니까 이것도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이다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투표에 관한 건데 연방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 케이스예요. 정치 기부를 하는 사람이 그 기부, 그 비영리 재단이 기부를 받았을 때 정치적인 기부 같은 거 받고 할 때 그 기부한 사람 이름, 주소 같은 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다. 역시 6대 3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의 위배가 되는 거다.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뭐 여러 가지 공개되지 않고 돈을 기부를 할 수 있어야지라고 판결을 한 것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영리 기구가 매년 이제 그 기부받은 것을 정부에 그 리스트를 주도록 한 겁니다. 왜 정부는 그럼 그걸 원하냐? 보관만 하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사기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 공개하지 않는다 했는데 최근에 그 기부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갔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이제 이 연방 대법원이 정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게 공화당이 많이 불만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두 가지가 전부 공화당에 유리한 그런 그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잠시 뒤에 새로운 추세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사진이 굉장히 와닿을 때가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더 커요.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알렌 와이젤버그라는 트럼프 재단의 수십 년 동안의 이제 CFO가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크긴 하지만 흐릿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지금 더 또렷하게 보이는 이 사진이거든요. 그를 텍스 관련해서 기소하는 것이 증거가 지금 있다는 그 증거들이 뭐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재무장관이 먼저 가서 그리고 G7에서 미국 대통령도 가서 얘기가 됐었던 최저 법인세율을 좀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하자. 그래서 어떤 그 큰 기업이 그 나라의 내부에서 세금 내기 싫어서 다른 나라에서 뭐 일하고 이런 것을 막자 하는 것이 지금 130개국이 찬성을 했답니다.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미국이 제안한 여기에 130개국이 찬성을 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찬성하리라고는 당연히 짐작을 했죠. 미국이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자 하는데 싫어 하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중국도 찬성했네요. 인도도 찬성을 했고 중국과 미국은 그 이데올로기가 다른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인도가 또 찬성을 했다는 것은 인도가 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쫙 팽창하잖아요. 중국은 뭐 두 가지가 다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15% 최저 그 법인세를 하는 것을 130개국이 지금 찬성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어,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는 그런 클리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무슨 생명공학, 안보 이런 것을 생체와 관련된 생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생체와 관련된 안보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로 어디 가면 뭐 돈 내는 것, 이 뭐죠? 휴대폰으로 커피 사고, 커피 한 잔 사고, 그리고 또 무슨 어디 식당 가서 QR 코드라는 것을 딱 이렇게 해서 오픈해서 메뉴를 보고 뭐 이런 것에서 더 넘어가서 어떤 때는 병원에 가면 보험카드를 안 가지고 갔어요. 제가 집에 가서 불러드릴게요. 번호 불러드릴게요. 다음에 꼭 가지고 올게요. 네, 꼭 해주세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없어서 어디에 못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운전면허증, 또 여행할 때의 그 보딩 패스, 비행기 티켓 모든 것들 플라스틱 카드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넘버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눈동자는 나와 떨어져 있을 때가 없잖아요. 감고 있던 뜨고 있던 그 눈동자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그 서브스크립션 스타일로 처음에는 신원을 확인하는데 내 눈동자로 어떤 형태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든가 여행 관련 모든 자신의 신원을 눈동자에 다 담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행 갈 때는 백신 접종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백신의 결과까지도 알 수가 있대요. 이 눈동자를 통해서. 팬데믹이 전환점이었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여행 가는 비율 굉장히 적었지만 그런데도 이 회사의 매출은 20%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디지털 신원 확인 문제가 있죠. 여전히. 이것도 이 회사가 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정보가 새어나가면 어떡하나? 이 회사는 절대로 그 정보를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나는 내 정보 공개돼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생활이 공개되는 게 사람들에게 뭐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좋기도 힘들죠. 그리고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88살로 뉴멕시코주에서 타오스라는 곳에서 숨지셨는데 다발골수증이셨답니다. 60년 이상 공직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포드 전 대통령 때 국방장관 할 때 최연소였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국방장관 할 때 최연장자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 전에 무슨 대사도 했고 비서실장도 했고 포드 당시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결국은 오랜 공화당의 파워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방장관, 비서실장, 유엔 대사 다 했어도 결국은 이분을 기억하는 일은 한 가지로 아마 매듭이 지어질 겁니다. 우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재인정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오늘은 첫날로요. 균우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럼스펠드는 수십 년 공직 생활 가운데 결국은 이라크 침공을 잘못 유도했다 하는 것으로 기억될 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리오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